국산쌀이 광양항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외국에 원조됩니다. 앞으로 물량이 확대될 예정인데 국내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으로 5.18 진상규명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국회에서 특별법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공약에 대해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산 확보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도 기행, 오늘은 늦은 봄 순천 조계산을 소개합니다. 생태 탐방은 물론 천년 고차를 만날 수 있는 숲길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이 사상 처음으로 외국에 무상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해외 원조 물량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국내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안에 40kg짜리 쌀 포대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포대 겉에는 태극기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국산 쌀이 사상 처음으로 외국에 무상 지원되는 겁니다. 750톤의 공공 비축민은 다음 달 중순까지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도착한 뒤 현지 이재민과 빈곤층에게 지원됩니다. 우리나라가 식량을 원조받던 나라였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원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원조는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이 지난 2013년 비살상 비축기구를 공식 출범시킨 데 따른 것으로 비축한 쌀을 필요한 회원국에 지원해 식량 불안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국내 쌀 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큰 관심입니다. 지금 재고량이 한 350만 톤 있는데 양도 많이 늘려야 됩니다. 늘려서 현재 재고량을 해결할 수 있는 좀 실마리가 됐으면 좋겠고. 정부는 올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식량 원조 협약에 가입한 뒤 내년부터 연간 460억 원 규모의 쌀을 개발도상국 등에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이르면 6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진상규명과 왜곡금지, 헌법 전문 수록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5.18 특별법만 통과돼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입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3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핵심 내용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5.18 왜곡에 대한 금지와 처벌입니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특별법 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표명했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의 의석수가 국회 과반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높습니다. 특히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장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관련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여야 5당의 원내대표들과 만나서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도 특별법 처리에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문제는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개헌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여야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의 10대 대선 공약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보고회를 열어 광양항 기반시설 확충과 광양만권 첨단 신소재 산업 육성 등 전남 10대 공약의 세부 실행 계획을 공유한 데 이어 조만간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주요 공약들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공조 활동을 시작하고 기획재정부를 찾아 관련 예산 편성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양 가야산 개발 계획이 철회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광양참여연대는 오늘 논평을 통해 민간업체의 가야산 개발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광양시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불수용 내용 통보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가야산 개발 행위와 관련된 논란이 종식되고 가야산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 관련 공약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이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농민들의 바람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는 것뿐입니다. 자유무역시대, 산업 분야에서 챙긴 이득을 피해를 본 농업에 공유하는 것도 바라고 있습니다. FTA나 UR 이런 협상에 의해서 지금 대기업은 돈을 보고 있지만은 우리 농촌은 상당히 그 피해를 보고 있거든. 그래서 앞으로 이익 공유제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놨던 농업 공약은 민원 해결성 약속으로 가치성과 개혁성이 부족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첫째, 전함을 농생명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 조정제를 통한 생산량 억제, 대북 쌀 지원 등을 쌀 분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데다 목표 가격을 올릴 경우 WTO 보조금 총액 한도 안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농업 농촌의 양극화, 노령화, 개방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천 방안은 미지수입니다. 농업 재정구조의 개편을 통한 공약사업 재원 확보 방안, 예산 배분 계획이 시급히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농업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수석 비서관을 두는 게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기는 데 효과적일 것이란 제안도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구체화될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을 257만 농업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내년도 부처별 정부 예산 편성 마감 시점을 맞아 예산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2일 시장과 실국장단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해 반려산업 테마파크 조성과 자벌드 연관 사업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여수시와 광양시도 부서별 보고회를 열고 국고 미반영 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년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군 관계자들은 각 부처별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까지 국고 확보를 위해 정부기관별 접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제5회 바다 식목일 기념 행사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남해지사는 오늘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바다 식목일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인공어초 모형 전시회와 바다숲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바다 사막화 현상과 바다숲 조성 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해설 시간도 함께 마련돼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요즘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늦봄을 즐기려는 상춘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에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인근 사찰을 찾는 발길도 늘고 있는데요. 전라도 기행, 오늘은 순천 조계산으로 떠나봅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를 가로지르는 소백산맥의 끝자락 조계산. 수려한 산세 사이로 펼쳐진 편백숲이 상쾌하기만 합니다. 짧지만 긴 여운이 담긴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고즈넉한 천년 고찰의 발길이 머뭅니다. 조계산의 동쪽을 축으로 태고족의 불심이 자리 잡은 이곳은 1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산안사입니다. 사찰의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 우리 사찰의 불교의 역사도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자연과 더불어서 생태의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찰 내 동선이 흡사 골목과 안길을 연상해 이곳을 들르는 방문객들에게 고향에 온 것 같은 반가움을 선사합니다. 대각국사 의천이 머물며 불교의 성지로 알려진 서남사의 볼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조들의 조형미를 보여주는 승성교와 삼인당 등은 역사적 배경을 넘어 보는 이들의 시선을 멈추게 합니다. 마음의 안식을 넘어 지난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찰 탐방에는 수풀로 우거진 원시림이 덤으로 딸려옵니다.
굽이굽이 펼쳐진 산책로에선 찌들어 있던 삶을 되돌아보며 자연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엔 삼보사찰의 하나인 승보사찰 송광사가 그 위엄을 드러냅니다. 보조국사 진우를 비롯해 16명의 국사를 배출한 사찰의 명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했다는 굵직한 자존심으로 이어집니다. 와서 보시면은 불교 문화에 융성한 것을 보실 수 있고 또 새로운 문화와 감명 깊은 역사적인 사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개관한 성보박물관의 유물 하나하나를 둘러보다 보면 어느덧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듯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불교 역사와 자연 생태를 함께 품을 수 있는 순천의 사찰 탐방에 찾는 이들의 발길에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조계산을 중심으로 나뉜 두 사찰의 매력은 봄빛이 스미는 5월에 더욱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지난 5월 초 연휴 기간 순천 지역 관광객 방문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가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징검다리 연휴 기간 모두 59만 명으로 집계된 방문객 수와 숙박업소의 투숙률 등을 중심으로 추산한 결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998억 원에서 1,1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추정액은 방문객 관광 형태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전남대의 연구 용역에서 당일 관광객은 1인당 17만 원, 숙박 관광객은 19만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고 조사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제231기 신임 해양경찰관이 오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졸업한 교육생은 216명으로 해상 인명구조 훈련과 선박 재난안전 훈련 등 39주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순경으로 임용됐습니다. 졸업생 가운데 이소라 순경은 아버지도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김육수 순경과 김서호 순경은 국민안전처 장관상을, 장재혁 순경과 우현정 순경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순천 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활동에 들어갑니다. 순천시의회는 오늘 21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의 최정원 의원, 간사의 유영갑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특위는 나라 역사 교육 정책에 따라 소홀히 취급됐던 지역사를 재조명하고 오류가 있는 각종 관련 자료를 바로잡아 시민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고양할 계획이라며 운영 취지를 밝혔습니다. 거문도 해풍쑥 육성 사업이 정부의 향토산업 육성 사업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수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46개 향토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향토산업 육성 사업 추진 실적 평가에서 매출액과 자립화 노력 등의 기준에서 1위를 차지해 4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거문도에는 200여 농가가 4.3헥타르의 면적에서 연간 400톤의 해풍쑥을 생산해 26억여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생활 오폐수 유입으로 오염된 광양의 옥곡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됩니다. 광양시는 옥곡천 1단계 복원 사업에 이어 장동교에서 수어천 합류부 2km 구간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모두 250억 원을 들여 어류 이동 통로와 정화 습지 등을 조성하고 수중보를 정비하는 2단계 사업을 벌입니다. 광양시는 1사 1하천 운동과 토종 물고기 방류 등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옥곡천에 대한 생태 복원 사업이 완료되면 수어천과 광양만을 잇는 친환경 친수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순천경찰서는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발된 지역 초등학생 60명을 명예경찰로 위촉해 경찰서 방문 등 현장 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명예경찰단을 중심으로 등하굣길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모범 청소년과 모범 지도교사들에게도 감사장을 전달하고 민관 협조 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을 위해 희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고흥군과 전남 테크노파크는 다음 달 2일까지 관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합니다.